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AI 시대 학습법, 도구가 아니라 사고 확장이라는 주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시티, 노트북 LM처럼 매우 강력한 학습 도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구 자체가 아닙니다. AI를 답을 얻는 기계로 쓸 것인지, 나의 사고를 확장하는 파트너로 쓸 것인지가 학습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AI 도구는 넘쳐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묻고, 요약이 필요하면 맡기고, 글을 써야 하면 초안을 생성합니다. 겉으로는 학습이 훨씬 쉬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AI가 만든 답을 그대로 복사하면 내가 무엇을 이해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어디에서 틀렸는지 생각하지 않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도구는 빠르게 진화하지만 사고의 깊이는 오히려 얕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를 수동적으로 쓰는 방식과 능동적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방식의 차이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는 내 사고를 대체하는가, 확장하는가입니다. AI가 나 대신 생각하게 만들면 나는 약해지지만 내 사고의 반경을 넓혀주도록 사용하면 더 깊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가 틀렸을 때 나는 알아챌 수 있는가입니다. 그럴듯한 문장이 곧 진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오늘 배운 것이 내일도 작동하는 루틴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일회성 사용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학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흐름은 5부분입니다. 먼저 핵심 개념과 이론입니다. 인지 확장, AI 리터러시, 학습 루프, 메타인지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다음은 국내외 실제 사례 분석입니다. MIT의 AI 튜터링, 국내 대학의 AI 글쓰기 실험, 환각에 속은 로펌 사례, 삼성전자의 AI 학습 문화, 개인 학습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어서 트레이스 프레임워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네 요소, 소크라테스 프롬프팅, 환각 검증 프로토콜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AI 활용 학습, 루틴과 90일 실행 과제로 마무리합니다. AI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은 AI를 검색 엔진의 업그레이드처럼 사용합니다. 질문하고 답을 받고 복사하고 끝냅니다. 이 방식은 빠르지만 학습은 얕아집니다. 반대로 AI를 인지 파트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질문을 설계하고 AI의 설명을 듣고 다시 묻고 반박을 요청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내 언어로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방향성입니다. AI가 나를 대신해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사고를 더 멀리 밀어주는가가 학습자의 성장을 결정합니다. 인지 확장이란 외부 시스템을 활용해 인간의 사고 용량과 범위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노트, 책, 스마트폰, 검색 엔진을 통해 사고를 확장해 왔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인지 부하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암기와 검색의 부담을 일부 맡기고 인간은 통합, 판단, 창의에 집중합니다. 둘째, 비계 역할을 합니다. AI의 초안과 설명은 더 높은 사고로 올라가는 발판이 됩니다. 셋째, 즉각적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질문하고 답을 받고 다시 묻고 교정받는 과정이 빠르게 반복됩니다.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AI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읽고 좋은 프롬프트를 쓰고 출력물을 검증하고 검증된 내용을 자기 사고체계에 통합하는 능력입니다. 첫째는 읽기입니다. 답의 구조와 논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는 쓰기입니다. 좋은 응답을 얻기 위해 좋은 프롬프트를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는 검증입니다. 사실, 숫자, 논문, 인용, 날짜, 인물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는 통합입니다. 검증된 내용을 내 언어와 내 지식 체계 안에 넣어야 합니다. AI 환각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AI 언어 모델은 인간처럼 사실을 기억하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논문, 틀린 날짜, 가짜 인물, 허구의 사건, 잘못된 통계를 매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각이 위험한 이유는 틀렸을 때도 문체와 형식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술 인용, 법률 정보, 의학 정보, 역사적 사실처럼 정확성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반드시 원본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AI 기반 학습은 일회성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 가능한 학습 루프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질문 설계입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 왜 알고 싶은지, 어느 수준까지 이해할지 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AI 응답 생성입니다. 설명, 예시, 비교, 반론, 적용 사례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비판적 검증입니다. 사실과 논리를 확인하고 출처를 점검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재화와 재구성입니다. AI 답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자기 언어로 다시 정리합니다. AI 시대에는 메타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AI의 답을 읽고 이해했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이해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AI 없이 설명해 봐야 합니다.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듯 말하다 막히는 부분이 진짜 모르는 부분입니다. 둘째, AI의 답과 내 예상을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오늘 학습에서 아직 불확실한 부분을 한 가지 명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름을 아는 사람이 더 깊이 배웁니다. 첫 번째 사례는 MIT의 AI 튜터링입니다. 물리와 수학 수업에서 AI 튜터 시스템을 활용했는데 핵심은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AI는 소크라테스식 질문으로 학생의 사고 과정을 유도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공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 풀이에서 가장 불확실한 단계가 어디인지 묻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은 기말 시험 성적 향상, 개념 이해도 증가, 답 복사 행동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AI가 답 대신 질문을 던질 때 학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국내 대학의 AI 글쓰기 실험입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은 AI가 생성한 초안을 거의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B그룹은 AI 초안을 바탕으로 3번 이상 수정하고 비판하고 재구성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A그룹의 글은 유창했지만 얕았고 2주 후 내용 기억률도 낮았습니다. 반면 B그룹은 개성 있고 깊이 있는 글을 만들었고 기억률도 높았습니다. 편한 학습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마찰이 있는 학습이 장기 기억을 만듭니다. 세 번째 사례는 AI 환각의 속은 로펌입니다. 2023년 미국 뉴욕의 한 변호사가 챗GPT를 활용해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AI가 생성한 판례 인용 6건 중 5건이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례였습니다. AI는 실제처럼 보이는 사건명과 내용을 자신 있게 제시했지만 법원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례는 학습자에게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AI가 제시한 인용, 논문, 통계, 판례, 역사적 사실은 절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삼성전자의 AI 학습 문화입니다. 생성형 AI가 조직에 들어오면 생산성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 유출, 보안, 윤리, 정확성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삼성전자는 사내 생성형 AI 유출 사고 이후 내부 AI 플랫폼 가우스를 구축하고 임직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교육의 핵심은 단순 사용법이 아니라 출력 검증, 프로토콜, 프롬프트 작성법, 데이터 보안, 윤리적 활용, 부서별 우수 사례 공유입니다. 전사적 AI 리터러시가 조직 경쟁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의대생 김호형의 학습 전환입니다. 방대한 임상의학 커리큘럼 앞에서 번아웃 직전이었던 그는 처음에는 AI를 단순 요약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요약을 많이 읽어도 깊이 이해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I를 논쟁 파트너로 바꾸었습니다. 개념을 공부한 뒤 가장 강력한 반론이 무엇인지, 내 설명에서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시험에서 혼동하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학습은 단순 암기에서 사고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종합하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성공 사례는 AI를 능동적으로 질문하는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AI 출력을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삼고 비판하고 재구성하고 검증했습니다. 반대로 실패 사례는 AI 출력을 최종 결과물로 취급했습니다.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비판적 사고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의 성능만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얼마나 능동적인지가 학습 성과를 결정합니다. 이제 실전 프레임워크로 들어가겠습니다. 트레이스는 AI 활용 학습의 5단계입니다. T는 타깃, 목표 설정입니다. 오늘 이 학습으로 무엇을 알고 싶은지 한 문장으로 명확히 적습니다. R은 리퀘스트, 프롬프트 설계입니다. 역할, 맥락, 형식, 제약을 포함해 구조화된 요청을 합니다. A는 애널라이즈, 비판적 분석입니다. 출력의 논리와 오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C는 크로스 체크, 교차 검증입니다. 최소 1개 이상의 외부 출처로 핵심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는 인코드, 내재화입니다. 자신의 언어로 재서술하고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좋은 AI 응답은 좋은 프롬프트에서 시작됩니다. 프롬프트에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역할 부여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경력의 AI 교육 전문가라고 역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맥락 제공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목적으로 묻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형식 지정입니다. 표, 목록, 비교, 단계별, 설명처럼 원하는 출력 형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넷째, 제약 설정입니다. 300자 이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전문 용어는 풀어서처럼 조건을 주면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소크라테스 프롬프팅은 AI에게 정답을 묻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검증하고 도전받는 방식으로 대화를 설계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 주장은 무엇이다. 이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 3가지를 제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설명한 개념에서 오해한 부분을 지적하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라면 어떻게 반박할지 묻고 내 논리의 전제 중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는 칭찬 도구가 아니라 사고를 단련하는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환각 검증 프로토콜 HVP는 AI 출력의 신뢰도를 빠르게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숫자, 날짜, 이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계, 연도, 인물명, 기관명은 AI가 자주 틀리는 영역입니다. 둘째, 인용 논문과 책은 원본을 검색해야 합니다. 구글 스칼라, 리스,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AI에게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 불확실성을 끌어내야 합니다. 넷째, 중요한 정보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처럼 복수 모델로 교차 확인합니다. AI로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재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도구는 페인만 노트 기법입니다. AI가 설명한 개념을 AI 없이 자신의 언어로 다시 써봅니다. 막히는 부분이 학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간격 반복과 AI 문제 생성입니다. 객관식 5문제와 서술형 2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스스로 시험합니다. 세 번째는 개념 지도 공동 작성입니다. AI와 함께 개념 간 연결 관계를 지도처럼 정리하고 몰랐던 연결고리를 발견합니다. AI 도구는 목적에 따라 조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개념 이해와 질문에는 챗 GPT-4나 클로드 3.5 같은 대화형 AI가 유용합니다. 사실 검증과 최신 정보 확인에는 퍼플렉시티 AI와 제미나이가 도움이 됩니다. 문서 요약과 분석에는 구글 노트북 LM처럼 PDF를 업로드해 질의응답할 수 있는 도구가 좋습니다. 문제 생성과 자기 테스트에는 칸미고나 챗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피드백에는 클로드나 루이튼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도구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목적에 맞게 조합해야 합니다. 이제 나만의 AI 활용 학습 루틴을 설계하겠습니다. 루틴은 5단계입니다. 첫째, 목표 설정입니다. 둘째, 프롬프트 설계입니다. 셋째, AI와의 깊이 있는 대화입니다. 넷째, 검증과 비판입니다. 다섯째, 내재화와 학습 기록입니다. 이 5단계를 매 학습 세션마다 적용하면 AI는 단순답 생성기가 아니라 나의 사고 코치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바로 묻기 전에 목표를 정하고 답을 받은 뒤에는 검증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내 언어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 목표 명확화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 질문을 이해하고 싶은지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 후 어떤 결과물이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강화 학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게임 AI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조화된 프롬프트 작성입니다. 역할, 맥락, 요청, 형식과 제약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AI 교육 전문가라는 역할, 컴퓨터공학 2학년 학생이라는 맥락, 강화학습 설명 요청, 비유와 200자 요약이라는 제약을 함께 제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AI와의 깊이 있는 대화입니다. AI 대화는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먼저 1차 질문으로 기본 개념을 넓게 묻습니다. 예를 들어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질문입니다. 방금 말한 보상함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시로 설명해 달라고 더 깊이 파고듭니다. 마지막은 도전과 반론 질문입니다. 내가 이해한 내용을 말하고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틀린 부분과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지적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검증과 비판적 분석입니다. AI가 답을 주었다고 해서 학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중요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AI가 언급한 논문과 통계는 구글 스칼라나 공식 자료에서 직접 검색합니다. 출처를 URL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동일한 질문을 다른 AI 모델에 물어 비교합니다. 교수님 자료나 교재와도 대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발례가 있는지, 실증 연구가 있는지,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내재화와 학습 기록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AI와의 대화가 끝난 뒤 반드시 AI 없이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오늘 배운 것 3가지를 씁니다. 쓰지 못하면 아직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여전히 불확실한 것 1가지를 적습니다. 이것이 다음 학습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오늘 배운 내용이 기존 지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록합니다. 넷째, 다음 학습 목표를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학습은 입력이 아니라 정리, 연결, 재질문으로 완성됩니다. 핵심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AI는 사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비판하는 사람만이 AI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각은 피할 수 없고 검증은 선택이 아닙니다. HVP를 학습 루틴의 필수 요소로 내재화해야 합니다. 셋째, 루틴이 역량입니다. 트레이스 5단계를 매일 반복할 때 AI 리터러시는 지식이 아니라 실력이 됩니다. 오늘부터 목표를 한 문장으로 쓰고 프롬프트를 구조화하고 답을 복사하지 말고 중요한 사실을 검증하고 학습 후 핵심 3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90일 실행 과제는 3단계입니다. 1일부터 30일까지는 기초 루틴 구축입니다. 매일 하나의 개념을 트레이스 5단계로 학습하고 루틴 노트를 시작합니다. HVP 체크리스트도 하루 1번 이상 적용합니다. 31일부터 60일까지는 심화와 검증 습관화입니다. 소크라테스 프롬프팅을 주 3회 실천하고 학습 내용을 동료 1명에게 설명합니다. 환각 오류 사례 일지도 작성합니다. 61일부터 90일까지는 나만의 학습 시스템 완성입니다. 개인화된 프롬프트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90일 학습 회고를 작성합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앤디 클라크의 내추럴본 사이보그, 칼 뉴포트의 딥워크, 쉐인 페리시의 명료하게 생각하는 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몰리겐드, 몰릭의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위한 AI 활용 논문, OECD의 AI와 미래 역량 보고서, 엔스로픽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오픈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시대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다룹니다. 오늘 만든 AI 활용 학습 루틴은 다음 시간에 창의적 문제 해결 실습으로 연결됩니다. AI에게 답을 구하는 사람을 넘어 AI와 함께 더 나은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